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잠자리에 누워도 바로 잠들지 못하고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시나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리만 또렷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밤 자주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그게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잠 문제, 그 원인이 나이도 아니고 몸이 망가져서도 아닐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몇 년을 더 보내면 단순히 잠만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몸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둘째,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수면제가 반드시 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약이 아니라 생활과 식습관만으로도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기반 이야기입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밤을 조용히 되돌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자료와 현장의 사례를 분석해온 건강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랑 똑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의 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복되는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를 보면 90이 넘은 분들 중에도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에서 갈립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셨는데 밤마다 두세 번씩 깨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확실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밤에 잠은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피곤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잤는데 쉰 느낌이 안 납니다. 이 말이 불면증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몸과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잠을 잔 것 같아도 속은 계속 피로가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 속 노폐물이 제때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노폐물은 기억력과 판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잠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 반응도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잠 문제는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잠의 총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회복에 필요한 깊은 잠은 습관에 따라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잠 문제가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나이보다 환경과 습관의 변화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이 불편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얘기 같아서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왜 기존의 수면 상식이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수면에 대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해 하나만 바로잡아도 밤의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잠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수면에 대한 생각 하나를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 어르신들의 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이 안 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거나 약을 무조건 나쁘게 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수면제는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의 질입니다. 잠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 중간 단계의 잠, 그리고 몸과 뇌가 진짜로 회복되는 깊은 잠입니다. 이 깊은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고 낮 동안 집중력과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일부 수면제는 이 깊은 잠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분명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몸이 덜 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도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잠은 자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병원을 찾게 되면 종종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의 양을 조금 늘리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처음 며칠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그 상태에 점점 익숙해지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호 체계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는 능력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없으면 더 불안해지고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 분들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수면 문제가 약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불면을 호소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만 조정해도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잠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경우 그 답은 하루의 끝, 특히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리듬은 조금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저녁 늦게 먹고 바로 누워도 큰 문제가 없었던 분들도 지금은 같은 행동이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 무엇을 먹고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면 불면을 겪는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저녁 이후에도 몸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았거나 신경이 과하게 자극된 상태에서는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바로 침대로 가는 경우 또는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생각하며 걱정을 안고 누워 계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오히려 아직 잘 준비가 안 됐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이 안 올 때 그건 정말 몸이 망가져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못 받은 상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시작하면 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는 것까지 조심했는데도 여전히 잠이 깨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밤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잠을 가장 강하게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뇌가 잠들지 못하는 환경과 습관입니다. 잠은 몸만 누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보다 먼저 뇌가 쉬어야 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의 밤을 보면 몸은 분명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뇌는 아직도 나처럼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빛입니다. 집안의 조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이 되어도 나처럼 환한 불빛 아래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밝은 빛은 뇌에게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하얗고 차가운 느낌의 조명은 이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 영향이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빛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집안이 환하면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느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런데 뇌는 이 소리를 배경음처럼 흘려듣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말소리, 뉴스, 이야기가 이어지는 소리는 뇌를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붙잡아둡니다. 겉으로는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계속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가도 얕은 잠에서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잠이 안 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잠자리에 누운 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는 이유를 걱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문제는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걱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침대는 원래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지나간 일을 되짚기 시작하면 뇌는 침대를 일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침대에 누르는 순간부터 뇌는 자동으로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졸린 상태로 누웠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학습한 결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도 바로 이 지점에서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안 오면 침대에 누운 채로 2시간, 3시간을 그대로 버티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자리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만 누우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을 못 잘까봐 더 긴장하게 되셨습니다.
이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고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 때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 침대는 다시 쉬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잠드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많은 연구에서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잠을 밀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에 대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환경과 태도입니다. 밤이 되면 빛은 줄이고 소리는 낮추고 생각은 침대 밖에서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뇌는 조금씩 밤을 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밤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나이 때문만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만도 아니며 반드시 약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현실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루의 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만 정돈하는 수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잠이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흐름을 따라가며 밤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를 몸과 뇌에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이 신호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완만함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끊고 바로 자려고 하기보다 서서히 낮의 상태에서 밤의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조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집안의 불빛을 모두 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눈부신 밝기에서 조금 벗어나자는 이야기입니다. 불빛이 부드러워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소리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완전히 끄지 않더라도 소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따라가야 하는 소리보다는 배경처럼 흘러가는 소리가 훨씬 낫습니다. 뇌가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잠을 부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대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한 시간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졸음이 전혀 없는데도 습관처럼 누워버리면 오히려 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대는 졸릴 때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눈이 무겁고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침대에 들어갈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억지로 누워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도 이 원칙 하나를 지키면서 밤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침대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재지 않는 것입니다.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뇌는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지금 몇 시인지, 얼마나 못 잤는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침대에서 시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껴지면 잠시 침대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명이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가볍게 몸을 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졸음이 다시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행동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에게 올바른 신호를 다시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잠자리는 긴장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이렇게 밤의 흐름을 조금만 바꿔도 며칠 후부터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계단처럼 회복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기보다는 조금씩 깊어지고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적어도 2주 정도는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잠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은 잡으려고 할수록 도망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신 밤을 밤답게 만들어주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과 앞으로의 방향을 차분히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사실 아주 대단한 비밀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다른 방향으로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이 망가졌다고 단정하고 마지막에는 약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건 몸이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쫓아가기보다 잠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밤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은 나이와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회복에 필요한 깊이는 습관에 따라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거나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은 의외로 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리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밝은 빛, 의미 있는 소리, 침대에서 이어지는 생각, 이런 요소들이 뇌를 낮의 상태에 묶어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주면 뇌는 서서히 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몸은 오히려 긴장합니다. 대신 밤을 밤답게 만들어주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하루를 내려놓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으로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지 않는 것, 졸음이 올 때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서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저 하루를 잘 마쳤다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잠보다 먼저 여러분을 쉬게 할 것입니다. 컨디션 톡톡이었습니다.